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먼저 제 채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아래 보이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맥 스튜디오를 구입하면서 하드의 용량은 1TB를 선택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기본 사양인 512GB는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1TB 정도의 용량으로 타협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환경을 생각해보면 1TB도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2TB를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할까 보니까 옵션 비용만 81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100만원 돈을 저장 용량으로 비용 지출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SSD 저장 장치를 구성을 해서 사용하기로 생각하고 하이닉스 NVMe SSD와 결합해서 사용할 오리코 인클로저를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하이닉스 SSD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아마존을 통해서 배송료 포함해가지고 24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할인이 좀 들어가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요. 국내 가격보다는 그래도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NVMe를 결합해서 사용할 인클로저는 이제 오리코 제품으로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썬더볼트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인클로저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속도 또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오리코 제품으로 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구입을 하세요. 이 썬더볼트가 지원되지 않는 인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제품보다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니까 가격만 보시더라도 이게 썬더볼트가 지원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VMe SSD와 인클로저를 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인클로저를 통해서 나오는 발열이 꽤 됩니다. 오리코 제품 말고 리비안이라고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쿨러가 또 달려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사용 환경에 맞춰서 인클로저는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데이터 보관용으로만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발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또 가성비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렴하게 구성을 할 생각으로 이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코에는 이 제품 말고 조금 더 비싼 제품도 있으니까는 본인이 환경과 성향에 따라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SSD 24만원과 썬더볼트 인클로저 16만 6천원 합쳐서 대략 41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맥 스튜디오 1TB 옵션 비용이 27만원 정도 되니까 다 합치면은 3TB 용량에 68만원 정도를 지출한 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TB로 옵션을 선택했을 때의 비용 81만원보다 비용은 13만원 정도 더 저렴해졌고 추가로 1TB의 용량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조립을 해서 속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닉스 SSD P3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존으로 아까 배송을 해서 받았다라고 했는데 비닐 패킹에 그냥 쌓여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박스가 굉장히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먼저 안에 내용물이 무사한지 확인하려고 개복은 미리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빈 케이스와 사용자 인스트럭션 매뉴얼 그리고 안쪽에 SSD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데요? 저 이런 SSD를 처음 써봐서 밖에 있는 실을 뜯기도 전에 옆이 뜯어져 버리네? 뭐라? 이게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SSD를 개봉을 했고요. 오리코 인클로저, 썬더볼트 지원되는 인클로저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꽤 묵직한데요? 무슨 알루미늄 덩어리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약간 어두운 그레이 색상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레이가 재고가 없다라고 해서 미리 재고가 없으면은 그 쇼핑몰에서 재고 없음을 표시해야 되는데 구입한 다음에 재고가 없다고 이걸 받겠냐고 해서 좀 귀찮아가지고 은색으로 받았습니다. 결합용 나사가 하나 있고 썬더볼트 케이블, 써멀 패드, 조립용 나사도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구성품 책자와 안내, 전단이 들어 있습니다.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좀 가벼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무게가 나가네요. 그리고 이 제품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써멀 패드를 잘 붙여서 쿨링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스티커는 좀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스티커는 잘 떼집니다. 이 안쪽으로 결합을 하고요. 같이 동봉되어 있는 나사를 통해서 결합을 해주면 되겠죠. 적당히 힘을 줘서 조립을 하시고요. 너무 꽉 조립하면 파손의 염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써멀 패드를 그리고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착하는 거는 너무 간단한데요. 굉장히 쉬우니까 조립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조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속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잘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조금 전에 조립했던 썬더볼트용 오리코 인클로저 안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썬더볼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펴보니까 한 50cm 정도 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썬더볼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수록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50cm 정도만 되더라도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 프로 16인치에서 사용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맥 스튜디오에도 뭐 50cm 정도면 충분히 놓고 사용할 만한 길이여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속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마운트되어 있는 NVMe SSD 같은 경우에는 APFS라고 하는 맥 전용 파일링 시스템으로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타겟팅해서 한번 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측정된 속도는 쓰기가 520, 읽기가 2500 정도 나왔는데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제 속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0대가 찍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P31 NVMe SSD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 읽기가 3500 그리고 쓰기가 3200 정도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는 한 1000 정도 빠지는 속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충분히 다 지원되는 체크 표시가 다 뜨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일상적인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첫 테스트가 아니라 계속 테스트를 돌린 결과값이긴 하거든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구성으로 구입해서 테스트해 보시면 초반에는 속도가 좀 잘 안 나옵니다. 계속 테스트해 보면 2000대의 속도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초반에 테스트할 땐 속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400대가 계속 찍히다가 한 30초 이상 테스팅을 계속 해보니까 이제 2000대가 찍히는데 이 부분은 유독 P31의 2TB 모델만 이런 현상이 있는 걸로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이와 같은 구성으로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입한 맥 스튜디오 1TB의 부족한 용량을 메우기 위해서 따로 구입한 SK 하이닉스 P31 2TB NVMe SSD와 오리코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인클로저 소개를 해드렸고, 역시 이제 조립을 해서 속도 테스트까지 해드렸습니다. 저와 같은 구성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